그날 밤 나는 언니의 집 거실에서 그녀의 절친인 지은이를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너 때문에 내가 날 임신시켰어. DNA 검사. 절대 안 해. 내가 책임져.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터져나왔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아니, 웃음이라기보다는 광기 어린 비웃음이었다. 왜냐하면 그날 오후에 내가 직접 확인한 그 병원의 CCTV 영상 속에서 지은이는 나와 한 번도 만난 적 없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소리야? 지은이가 임신했다고.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지은이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언니, 이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 해. 하지만 진실은 내가 알아냈어. 그리고 이 진실이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낼 거야. 내 손에 쥔 USB 드라이브가 모든 것을 바꿀 폭탄이었다. 나는 그날 복수를 결심했다. 지은이의 뱃속에 있는 그 닭이는 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니의 남편, 내 사돈의 씨였다.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 가족의 뿌리를 썩혀버린 독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바람이 뼈를 애는 듯하다. 하지만 그날의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가슴 속에 피어오르는 분노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나는 지은이를 처음 만난 건 언니의 결혼식이었다. 언니, 김수연은 내 인생에서 유일한 피부치였다. 부모님을 일찍 잃고 우리 둘만 남아 서로를 지켜온 사이, 그녀는 항상 밝고 강했다. 직장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나보다 3살 많지만 동생처럼 느껴질 만큼 다정했다. 그리고 지은이는 그녀의 그림자였다.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 함께 웃고 울던 여자. 나는 그 여자를 믿었다. 아니, 적어도 해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날 오후, 나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다. 최근 프로젝트가 끝나 마음이 여유로웠다. 28살, IT 엔지니어로 일하는 나는 아직 독신이었고 언니의 집에 들를 때마다 그녀의 따뜻한 밥상과 지은이의 장난기 어린 인사가 기다렸다. 지은이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항상 밝은 에너지를 뿜어냈다. 오빠, 오늘도 피곤해 보이네. 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그녀의 미소는 순수해 보였다. 적어도 그때는. 집에 도착하자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이상했다. 나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웃음소리. 아니, 신음소리였다. 내 발소리가 멈췄다. 복도 끝, 언니의 침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다가갔다. 그리고 그 안을 봤다. 지은이가 침대에 누워 있고 그 위에 언니의 남편, 박준호가 있었다. 그들의 몸이 얽혀 있었다. 순간 세상이 멈췄다. 나는 도망쳤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자리를 피했다. 복수를 위해. 나는 핸드폰을 꺼내 몰래 영상을 찍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선명하게. 그 영상은 30초. 그 안에 모든 배신이 담겨 있었다. 집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온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을 분석했다. 준호는 언니의 남편, 나이 32살, 대기업 영업팀장. 결혼한 지 2년, 아직 자녀는 없었다. 언니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민준아, 나도 엄마가 되고 싶어. 준호 오빠가 곧 승진하면 그녀의 눈빛이 항상 슬펐다. 그런데 그 남자는 언니의 절친과. 나는 분노를 가라앉히려 애썼다. 하지만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빠, 오늘 언니 집에 올래? 중요한 얘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떨렸다. 나는 알았다. 그녀가 시작하려는 거다. 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그 초음파 사진. 오빠. 미안해. 하지만 내가 그날 밤에 그녀가 울먹였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날 밤. 내가 언제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기억 안 나? 술 취해서. 언니 집 파티 때 파티. 3개월 전 언니의 생일 파티. 나는 그날 일찍 갔고 지은이와 대화조차 없었다. 대부분의 시간 준호와 술을 마시며 남자들끼리 웃었다. DNA 검사해보자 내가 말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안 돼. 왜 그래? 내가 책임지면 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언니가 들어왔다.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USB를 쥐고 있었다.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복수. 공정하게. 지은이를 무너뜨리고 준호를 파멸시키고 언니에게. 진실을. 하지만 진실은 칼날이다. 베는 건 나도 마찬가지일 터였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울었다. 언니를 잃을까 봐의 그녀가 준호를 사랑하듯 나도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지은이의 병원 기록. 친구인 의사에게 연락해 그녀의 진료 내역을 확인했다. 임신 12주. 하지만 아버지는 DNA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준호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지은이의 SNS, 은밀한 채팅 로그. 그녀와 준호의 메시지. 오빠, 수연이 몰라. 우리만의 비밀이야. 그 메시지 하나가 모든 걸 증명했다. 나는 프린트아웃을 했다. 증거를 모았다. 이제 실행할 차례였다. 하지만 복수는 쉽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피어올랐다. 언니에게 말하면 그녀가 무너질 텐데 지은이를 먼저 무너뜨릴까? 아니, 순서대로. 먼저 준호부터. 그의 회사에 익명으로 영상을 보낼까? 아니, 더 잔인하게. 공개적으로. 며칠 후 나는 준호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웃으며 왔다. 동생, 요즘 어때? 나는 USB를 테이블에 놓았다. 형, 이거 봐, 영상이 재생됐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형의 불륜이야. 지은이와 그는 부정했다. 착각이야. 그건. 아니, 진짜야. 그리고 지은이가 임신했어. 형 아이로.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제발, 수연한테 말하지 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할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혼해. 그리고 지은이와 함께 사라져. 그는 울었다. 민준아, 부탁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권력의 맛 하지만 그것은 독이었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다. 그래, 오빠 집으로 갈게. 나는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미소 지으며. 그 미소가 아팠다. 언니, 앉아. 나는 영상을 틀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비명. 아니. 준호가, 그녀가 무너졌다. 나는 안아주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알아냈어. 그녀의 눈물이 내 셔츠를 적셨다. 왜 나한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날 언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내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우리는 울고 이야기했다. 그녀의 고통이 내 고통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거짓말이. 다음 날 나는 지은이를 불렀다. 공원으로. 그녀가 왔다. 배가 살짝 나온 모습. 오빠, DNA는? 생각해봤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필요 없어. 이미 알아. 나는 메시지 프린트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어떻게 조사했어? 너와 준호의 비밀. 그녀가 무릎 꿇었다. 오빠, 제발. 아이는 내가 아니야? 하지만 수연 언니한테 말하지 마. 그녀가 날 미워할 거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미 말했어. 그리고 이혼할 거야. 그녀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복수는 시작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후회가 싹 텄다. 이 길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복수의 불길은 점점 타오르며 나를 삼키기 시작했다. 언니는 며칠 동안 내 집에 머물렀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민준아, 내가 바보였어.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약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니 탓 아니야. 그 새끼들이 나빠. 하지만 내 안에서는 자책이 피어올랐다. 왜 더 일찍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그냥 넘기지 않았을까? 준호는 연락을 끊었다. 그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내가 익명으로 보낸 그 짧은 클립. 얼굴은 가렸지만 목소리와 상황은 명백했다. 영업팀장, 불륜 스캔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그의 귀에 박혔다. 그는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준아, 제발 그만해. 내가 모든 걸 포기할게. 나는 답하지 않았다. 포기. 너무 늦었다. 지은이는 더 처참했다. 그녀의 프리랜서 일은 끊겼다. 클라이언트들이 그녀의 임신 소식을 듣고 가족적인 이미지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SNS에는 악플이 쏟아졌다. 저런 년이 그래픽 디자이너? 도덕성 제로.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오빠, 왜 그래? 나 죽이려고.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시작했어. 끝낼 차례야. 나는 더 깊이 조사했다. 지은이의 과거. 그녀는 대학 때부터 언니와 가까웠지만 속으로는 질투했다. 언니의 성공, 남편, 모든 것 채팅 로그에서 보였다. 수연이는 항상 운이 좋아. 나도 그런 삶을. 그리고 준호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가 유혹했다. 파티에서 술에 취한 준호를 유혹한 건 그녀였다. 그날 나는 파티 영상을 다시 봤다. CCTV에서 지은이가 준호의 잔에 술을 더 붓는 장면. 계획적이었다. 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언니, 지은이가. 일부러 그랬어. 그녀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그 애가. 내 친구가. 그녀가 일어났다. 가서 물어봐야 해. 나는 막았다. 아직. 내가 할게. 하지만 언니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이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만나자. 지금.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왜 내 남편을? 지은이가 울었다. 언니, 미안해. 나도 모르게. 사랑했어. 사랑. 그건 핑계였다. 언니가 테이블을 쳤다. 사랑. 내가 날 배신한 거잖아. 카페 사람들이 쳐다봤다. 지은이가 도망쳤다. 언니는 무너져 앉았다. 집으로 돌아온 언니는 나에게 말했다. 민준아, 이혼할게. 하지만 아이는? 어떻게 해? 지은이의 뱃속아이, 준호의 피언니의 눈에 갈등이 보였다. 내가 키울까? 아니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결정이야.
하지만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나는 법률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 친구에게 DNA 검사 강제할 수 있어? 하지만 스캔들 될 거야. 나는 망설였다. 공개. 아니, 사적 복수로. 하지만 지은이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가 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 언니, 아이는 준호 오빠 거야. 하지만 내가 키울게. 용서해줘. 언니가 편지를 찢었다. 용서. 절대 안 돼. 내 복수는 이제 언니의 것이 되었다. 그녀가 변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민준아, 같이 하자. 그 새끼들 다 무너뜨리자.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준호이 회사에 공식 제보. 익명으로. 불륜 증거 첨부. 그의 승진은 물 건너갔다. 해고 통보가 왔다. 준호가 찾아왔다. 무릎 꿇고. 수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언니가 웃었다. 차갑게. 나가. 당장. 그는 나를 노려봤다. 내가 다 한 거지? 동생 주제에 나는 대답했다. 형이 시작했어. 내가 끝내. 지은이는 병원을 찾았다. 유산. 아니, 그녀는 아이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출혈이 왔다. 병원에서 그녀는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아이가 위험해. 내 탓이야. 나는 갔다. 병실에서 그녀를 봤다. 창백한 얼굴. 도와줘.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침묵했다. 왜 나한테 함정 팠어? 그녀가 고백했다. 수연 언니를 미워했어? 그녀의 삶을 빼앗고 싶었어. 그 고백이 내 가슴을 찔렀다. 인간의 어둠. 질투가 이렇게까지. 나는 나왔다. 복수가 옳은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언니와 나는 지은이의 클라이언트 목록을 털었다. 각자에게 디자이너의 비도덕 메일을 보냈다. 그녀의 커리어는 끝났다. 준호는 실직. 그는 술에 취해 언니 집으로 왔다. 문을 부수려 했다. 열어. 수연아, 경찰이 왔다. 체포. 가정폭력 혐의. 언니가 나에게 말했다. 민준아, 고마워. 하지만 아파.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나도 아팠다. 이 복수가 우리를 변화시켰다. 더 차갑게, 더 잔인하게. 밤에 나는 꿈을 꿨다. 부모님의 장례식. 언니와 내가 손잡고 서 있는. 지켜줘. 그녀의 목소리. 깨어나. 나는 울었다. 이 길이 끝나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 지은이가 퇴원했다. 그녀는 사라지려 했다.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마지막 대면. 이제 끝이야. 내가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그녀의 눈에 증오가 남아 있었다. 복수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타올랐다. 시간이 흘렀다. 3개월. 이 지은이의 배는 이제 부풀어 올랐고 그녀는 홀로 아파트를 전전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 나는 그걸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았다. 자업자득. 내 속삭임이 공허했다. 언니는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재판은 간단했다. 준호의 불륜 증거가 산더미. 판사가 피고의 과실을 인정했다. 언니는 위자료를 받았다. 하지만 돈이 그녀의 상처를 메워주지 못했다. 민준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언니가 물었다. 그녀는 직장에 복귀했지만 집중이 안 됐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수연 씨, 괜찮아. 그 말들이 칼날처럼.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언니, 새로 시작하자. 여행 갈까? 우리는 제주도로 갔다. 바다 앞에서 그녀가 웃었다. 처음으로.
고마워, 민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제주에서의 평화는 일시적이었다. 돌아오자 준호의 연락이 왔다. 수연아, 아이를 봐야 해. 내 피부치야. 연니가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양육권을 주장했다. 아내와의 불륜? 하지만 아이는 무죄야. 변호사가 말했다. 재판이 길어졌다. 지은이는 증언대에 섰다. 준호 씨가 아버지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법정 뒤에서 지켜봤다. 내 증거가 제출됐다. DNA 검사 결과 준호이. 언니의 눈물이 흘렀다. 그 아이를 왜 내가 키워? 판사가 중재했다. 양육권은 지은 씨에게. 준호 씨는 부양비만. 준호가 무너졌다. 그는 나를 노려봤다. 내가 다 망쳤어. 재판 후 나는 준호를 따라갔다. 어두운 골목. 형, 끝났어. 내가 말했다. 그는 주먹을 휘둘렀다. 이 새끼야. 나는 피했다. 치고 싶으면 쳐. 하지만 그럴 가치 없어. 그는 주저앉았다. 나 어떻게 살아? 그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인간적이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지은이는 아이를 낳았다. 여아. 이름은 하린. 그녀는 병원에서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와서 봐. 내 조카처럼 나는 같다. 작은 아기. 무죄한 눈 위 이 아이는 잘못 없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더 미워. 복수가 아이에게까지? 아니, 멈춰야 했다. 하지만 지은이가 다시 함정을 팠다. 그녀가 언니에게 접근했다. 언니, 화해하자. 하린이를 위해 언니가 흔들렸다. 정말 나는 막았다. 언니, 믿지 마. 하지만 언니는 만났다. 카페에서. 지은이가 울었다. 언니, 나도 후회해. 도와줘. 돈이 없어. 언니가 지갑을 열었다. 좀 줄게. 그걸 본 나는 분노했다. 언니, 왜? 그녀가 말했다. 민준아, 용서가 필요해. 나 자신을 위해 갈등? 내 복수와 언니의 치유. 나는 물러섰다. 하지만 지은이가 돈을 챙기고 사라졌다. 또 배신. 언니가 무너졌다. 또 당했어. 나는 지은이를 추적했다. 그녀는 준호와 재회했다. 모텔에서. 오빠, 돈 좀 더. 그녀의 목소리. 나는 영상을 찍었다. 또 이 영상으로 양육비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 법원에 제출. 준호의 재정은 파탄. 언니가 나에게 말했다. 민준아, 그만해. 이제 충분해. 하지만 내 안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언니, 그 새끼들이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해. 그녀가 울었다. 하지만 이 복수가 나를 망치고 있어? 너도. 그 말에 나는 멈췄다. 처음으로 거울을 봤다. 내 눈은 피곤했다. 3개월 만에 나는 늙어 보였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더 차갑게. 지은이가 찾아왔다. 홀로. 오빠, 하린이가 아파. 병원비가 그녀의 눈에 절박함. 나는 지갑을 열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의 돈을 주고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정말로 그녀가 고백했다. 외로웠어. 수연 언니처럼 사랑받고 싶었어. 준호 오빠가 약했어. 그 고백이 내 분노를 누그러뜨렸다. 약함. 우리 모두 약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언니가 기다렸다. 민준아, 같이 먹자. 우리는 밥을 먹었다. 조용히. 복수의 끝이 보였다. 하지만 아직 준호가 남아 있었다. 그의 마지막 카드. 준호의 반격은 예상치 못했다.
그는 실직 후 술과 도박에 빠졌다. 빚이 쌓였다. 그리고 그는 언니의 회사로 갔다. 수연 씨, 만나야 해. 로비에서 소란. 동료들이 쳐다봤다. 언니가 내려왔다. 뭐야? 그는 무릎 꿇었다. 돈 좀 빌려줘. 죽을 것 같아.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가. 경찰 부를게. 그가 소리쳤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그 동생 새끼가 보안이 끌어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언니의 회사에서 개인사 문제로 그녀의 평가가 떨어졌다. 승진이 물 건너갔다. 언니가 집으로 왔다. 민준아, 나 그만둘까 봐.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분노했다. 준호를 찾아갔다. 그의 오피스텔.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술 냄새. 형, 끝내자. 내가 말했다. 그는 문을 열었다. 취한 눈. 너 또 뭐? 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지은이와의 최근 만남. 이거로 끝이야. 감옥 갈래? 그는 웃었다. 광기 어린. 이미 끝났어. 너도 끝나. 그날 밤 언니에게 익명 메일이 왔다. 내 남편 불륜 영상 회사에 보낼까? 첨부 파일 불이 증거. 누가? 준호. 아니, 지은이었다. 그녀의 IP 추적. 복수. 아니, 생존. 나는 그녀를 불렀다. 왜? 그녀가 울었다. 준호 오빠가 강요했어? 돈을 주면. 인간의 나락. 나는 지은이를 설득했다. 준호를 신고해. 같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에서 그녀가 증언. 준호의 협박. 그는 체포됐다. 사기 혐의. 그의 삶은 끝. 언니가 안도했다. 민준아, 이제 진짜 끝났어. 우리는 축하했다. 와인 한 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빈자리가. 복수의 공허. 지은이는 할인이를 데리고 지방으로 갔다. 오빠, 미안해. 고마워. 마지막 인사. 그녀의 눈에 변화. 후회. 준호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민준아, 내가 옳았어. 용서받고 싶어. 나는 찢었다. 용서. 아직. 시간이 흘러 언니가 새 남자를 만났다. 민준아, 소개할게. 그는 착해 보였다. 안정적. 나는 축복했다. 언니, 행복해. 하지만 내 삶은? 복수가 끝난 후 나는 공허했다. 직장에서 실수. 친구들과 멀어짐. 거울 속 나, 낯설다. 어느 날 지은이에게서 소식. 할인이가 아프다. 암, 조기. 치료비. 나는 돈을 보냈다. 익명으로. 복수의 끝에 연민. 언니의 결혼식. 그녀가 웃었다. 민준아, 내 덕분이야. 나는 울었다. 진심으로. 하지만 밤에 나는 생각했다. 그 진실이 우리를 구했나? 아니, 변화시켰다. 영원히. 1년 후 서울의 봄은 부드럽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 언니는 새 남편과 행복했다. 민준아, 나 임신했어. 그녀의 미소. 나는 안아주었다. 언니, 축하해. 내 조카. 이번엔 진짜 가족. 지은이는 지방에서 살았다. 할인이의 치료가 끝났다. 완치. 그녀가 연락했다. 오빠, 감사해. 내 돈으로. 나는 웃었다. 잊어. 준호는 출소했다. 그는 변했다. 술을 끊고 상담받았다. 나에게 왔다. 민준아, 대면하자. 카페에서. 그의 눈은 맑았다. 미안해. 모든 걸 나는 들었다. 형, 용서할게.
하지만 잊지 마. 그 대화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 복수의 사슬이 풀렸다. 내 삶도 변했다. 새 프로젝트, 연애, 여자친구, 예술. 그녀가 말했다. 민준아, 내 눈에 슬픔이 보여. 왜 나는 털어놓았다. 모든 걸 그녀가 안아주었다. 과거야. 이제 미래. 하지만 과거는 그림자. 어느 날 언니가 말했다. 민준아, 지은이가 돌아왔어. 할인이 학교 때문에 재회. 어색했다. 언니, 오빠, 지은이의 인사. 할인이가 웃었다. 삼촌. 우리는 식사했다. 과거를 이야기했다. 눈물. 웃음. 미안해, 지은이. 나도 언니. 준호도 초대됐다. 그의 사과. 가족으로. 그 밤, 나는 느꼈다. 복수가 끝나고 용서가 시작됐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깊게. 예슬과 산책. 민준아, 내가 강해. 그녀의 말에 나는 키스했다. 미래를. 하지만 꿈에서 그날 밤이 다시. 배신의 영상. 깨어나. 나는 안도했다. 이제 제어할 수 있다. 언니의 아이가 태어났다. 남아. 이름 민호. 나의 이름처럼. 민준아, 내 덕분이야. 전니의 말. 지은이는 새 삶 디자이너로 복귀. 할인이와 준호는 결혼. 새 여자. 모두 변화. 나도. 복수의 여파는 영원하지만 치유는 가능했다. 2년 후 나는 결혼했다. 예슬과 결혼식에서 언니가 눈물 흘렸다. 민준아, 내가 제일 잘 됐어. 가족 모임. 지은이와 할인이, 준호와 그의 아내. 어색하지만 평화. 할인이가 말했다. 삼촌, 고마워. 엄마가 말해줬어. 나는 안아주었다. 넌 무죄야. 밤에 예슬이 물었다. 후회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덕에 여기 있어? 하지만 진실은 후회했다. 복수의 대가. 잃은 시간, 상처. 하지만 성장. 언니의 집 아이들 웃음소리. 준호가 와인 따랐다. 형제들, 건배, 웃음. 지은이가 속삭였다. 오빠, 그 USB. 아직 있어. 나는 웃었다. 삭제했어. 오래전. 삭제한 건 영상뿐. 마음속 상처는 희미해졌다. 서울의 여름. 더위 속 나는 달렸다. 자유롭게. 이게 끝 아니, 시작. 배신에서 용서로. 복수에서 사랑으로. 하지만 만약 다시 나는 멈출 수 있을까? 그건 모른다. 인간은 약하다. 하지만 배울 수 있다.